중국엔 10% 관세, 캐나다엔 25% 통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전해졌는데 이 소식부터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손석우 경제전문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전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이 행정명령 어떤 내용인지 구 부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른바 마가 아닙니까? 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을 위한 이 행정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과 국경을 점하고 있는 이 북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나프타라는 이 자유무역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한해서는 에너지는 10%,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품에는 25%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서명을 했고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한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없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국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에는 다양한 관세를 약 25% 정도 부과해 왔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해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주의가 이 세계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 이 관세 전쟁이 불붙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사실상 관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오니까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가 1,55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서도 캐나다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멕시코와의 공동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과 곧 통화할 것이라고 했고요. 멕시코 대통령도 플랜 B 실행을 지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교수님. 네. 일단 이번 행정명령에 보복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반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맞대응 조치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대응을 하면은 관세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조치인 거고 예. 이건 사실상 무역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행정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다음 보복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하지만 일단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 강경 입장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관세에 대한 보복 대응도 있지만 비관세 조치, 그러니까 경제적인 외의 다른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보복을 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응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사태를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렇게 즉각 반발했는데 중국은 이번에 어떤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아, 나왔나요? 네,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조금 전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의 대중 압박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복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비례 대응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10% 예를 들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다면 미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수입하는 그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비례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 외에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도 다른 식의 어떤 보복 조치들이 취해질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조치에 서명을 한 건데 우리가 이 뉴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이겠죠? 네. 지금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해서요. 거의 2주 만에 지금 이 조치들이 취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를 해보면 더 공격적이고 더 직설적이 됐고 더 망설임 없이 지금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의 우선 조치가 취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거에 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거침없이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막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지지율을 안고 있고요. 예.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지금 내각도 다 트럼프 충성파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이런 식의 공격 행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대규모 관세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송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누구보다 마음을 졸일 것 같은데요. 미국 노조들이 성명을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철강 노조를 비롯해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조치가 이제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주로 수입을 하고 있는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이 인상될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 안에서의 구축돼 있는 여러 생산 기지에 취업돼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에까지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비용을 다 올리고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됨으로써 네. 미국 내 일자리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들까지 다 번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곧 관세 전쟁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 방금 들으신 발언은 방위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송 교수님, 이게 비단 방위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세 전쟁에 우리나라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상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트럼프 1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미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예. 철강 같은 경우는 쿼터를 제한을 해서 수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쿼터 제한이 있었고요. 세탁기가 대표적인 세탁기나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조치를 이미 당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생산 기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도 대거 이전하는 선택을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가전 공장이 지금 멕시코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지금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 조치가 또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로서는 또 다른 조치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네. 지금 뭐 우리가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이미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순번이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미국 내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의 인접국에 있었던 생산 기지도 자국 미국 안으로 기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피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단 최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뿐 아니라 그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 광물이나 이 자재들을 어디로부터 조달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꼼꼼하게 따져서 관세 부과들을 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다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라든지 최종 제품의 수요단들을 재편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제조 공장이 다 미국으로 가게 생겼고 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위주로요. 그리고 이제 공산품은 중국에서 값싼 가격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입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네, 당연하죠.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이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 때는 동맹국에 대한 우대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뭐 예를 들면 미국 내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는 대신 너희들에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조치들이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지금 보조금, 각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혹은 자동차에까지 부과되는 이런 보조금마저도 지금 철폐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참 난제 속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좀 혼란한 시기인데 이런 위중한 어떤 뭐랄까요, 좀 중대한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하겠지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세요? 일단 미국을 대미 협상 채널을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일본은 뭐 예를 들어 총리 차원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거쳐왔고요. 결국 이번 빠르면 다음 주죠, 2월 7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예고가 돼 있죠. 예. 우리는 사실 지금 대행 체제지 않습니까? 이런
대행 체제로서 어떤 한미 정상회담이 꾸려질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대미 협상 채널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미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트럼프의 스타일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 트럼프는 개별 협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개별 국가들과 1대1 협상을 통해서 밀고 당기기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린 지금 거기에서도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대미 협상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백악관이 발표한 이 관세를 부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 그리고 마약, 펜타닐과 같은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에 따라서는 관세 부과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수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해서 경제를 이끌어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미국 주도의 관세 전쟁이 붙게 된다면 우리의 수출팔로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 좌우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기업과 정부 한 목소리로 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송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